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천공스승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정부의 세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기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코로나 시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긴 질의응답이랑 학습 가이드 자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이 있는지 그걸 뽑아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왜 당장 가상화폐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단순히 뭐 세금을 걷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랄까 국민 스스로 이걸 공부할 시간, 경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공부할 시간이요. 네, 정부 역할이 때로는 좀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일종의 정책적인 수업료랄까요? 그걸 좀 허용하자는 관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천공스승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단 좀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세금 걷는 것보다 국민들이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경험, 그 공부가 먼저다. 아, 이 강조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어설프게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참여자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그 에너지를 뺏고 기회를 막는다고 보는 거죠. 음, 여기서 그냥 지켜본다는 게 그냥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학습하는 그 과정을 존중하면서 가장 좋은 개입 시점을 찾는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을 좀 다르게 보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그쵸.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런 배움에 대한 강조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도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투자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르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이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심지어 식당 운영까지도 욕심으로 접근하면 내 거 다 뺏긴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말이 되게 강렬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냥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 뭐 이런 거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아, 반대로 그냥 순수한 호기심? 혹은 뭐 재미로 접근하거나 세상을 알아가려는 공부의 마음으로 하면 손해는 절대 안 본다. 오히려 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필요한 비용까지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투자를 약간 새로운 금융시대를 맞이하는 준비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좀 드러나는 거죠.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이던데요. 그냥 돈 벌겠다 이 욕심을 넘어서서 내가 왜 이 가게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나 기여 같은 거요. 그런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이 그 코로나 때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안에서도 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것, 그러니까 공짜 돈은 국민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엄청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재정 부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공짜 돈은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쓰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자립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아, 자립의지요. 네. 그래서 대신에 아주 낮은 이자로 특별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은 뭐 3년, 길게는 7년까지 밀어주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랑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빌려주는 방식이군요. 핵심은 갚으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책임감하고 자립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인 거죠. 듣고 보니까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주장들이 뭔가 하나의 큰 철학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후천시대나 홍익인간 이런 개념들랑 연결되는 걸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모든 주장의 배경에는 지금 시대가 바로 후천 시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신 문명이 열리는 시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후천시대. 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홍익인간 지도자, 그러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핵심 과제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이게 뭐 개인 수양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일학입니다. 아하. 천공스승은 이게 뭐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욕심에 기반한 행동의 결과는 뭐 필연적이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천공스승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부 개입의 타이밍,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함. 네, 시규적절함이죠. 둘째는 투자나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욕심 대신에 공부와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죠.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국민을 지원하는 방식, 그냥 공짜 돈이 아니라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대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욕심을 버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어떤 근본적인 철학에 닿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행동의 결과가 그 근원적인 동기,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배움이었는지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하늘의 섭리라는 그 틀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별개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왜?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깊이 답해보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 자신의 동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것만으로도 뭔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